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XML 파트의 마지막으로 프로세싱 지시자라는 영역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싱 지시자로 우리가 XML을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앞서 HTML과 CSS에서 학습한 것처럼 XML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얘를 화면상에 CSS와 연결을 시켜서 예시를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8번째 예제가 되겠죠. 자, 8번째 XML 예시를 작성을 하고요. 자, 이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책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번 해볼게요. 북이라는 것을 하나 만드는데 얘의 타이틀은 열혈강이다. 자, 만들어두고 그 다음에 얘의 저자는 김승현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이 책 내부의 인덱스를 한번 정해 볼게요. 책과 완벽하게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리스트로 내부에 서브 타이틀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타이틀 테스트 1이라는 책이고요. 책 1이라고 할까요? 책 1 하나를 만들어 두고 내용은 좋은 책 1. 자,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책도 역시 리스트에 담아서 표시를 하도록 하죠. 물론 지금 밸리데이션을 체크할 수 있는 스키마나 DTD 같은 것을 작성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오류가 나게 될 겁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스키마를 한번 작성을 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다음과 같이 지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닥 타입이나 스키마를 지정했다는 가정하에 프로세싱 지시자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XML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타입과 그 다음에 실제 이 문서를 해석할 수 있는 파일을, 그러니까 CSS 파일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CSS라고 지정을 해놓고 문서명은 eijthth.css 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이 파일이 이 XML 문서를 해석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오류 나는 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게 XML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XML 프로젝트는 반드시 밸리데이션 같은 것이 처리되도록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지금 밸리데이션이 처리할 만한 닥 타입이나 아니면 DTD나 스키마가 없다라는 이제 그것 때문에 오류가 발생된 거니까요. 자, 그러면 ace.css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CSS 파일을 만드실 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각 영역별로 이 CSS 파일에 각 태그별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의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어떤 영역을 만들까요? 일단 북이라는 것 전체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북이라는 요 내용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일단 타이틀 우리가 지금 앞에서 타이틀이라는 거 있었죠? 타이틀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폰트 사이즈는 30픽셀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보더 스타일은 테두리는 더블, 그 다음에 보더 위드스는 2픽셀 정도.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컬러 해서 만들어 두시고 위치 지정할까요? 텍스트 LLIGN 있죠. 그 다음에는 블록 모양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만들었네요. 자, 타이틀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오서 작성자에 대해서는 15픽셀로 해두시고 보더 스타일은 솔리드로 하시고 보더 위드스는 2픽셀 똑같이 두시고요.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은 오른쪽 자 디스플레이 표시는 이렇게 만들면 표시가 되겠죠. 다음에 여기에 표시되는 것이 오서하고 인덱스 각 인덱스가 어떻게 표시돼야 될지 보더 스타일은 solid 솔리드로 표시를 하고요.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간단하게 자 다음 서브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서클인가요? 서클로 해서 주시면 될 거고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리스트 다시 아이템의 형태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컨텐츠 영역은 그냥 표시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나타날지 저도 지금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자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CSS를 하나 지정한 다음에 XML을 이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XML을 얘를 한번 익스플로러 상에서 한번 표시를 해 보도록 하자고요. 얘의 위치죠. 얘의 위치니까 프로퍼티에서 주소가 여기네요. 굳이 서버를 돌려서 표시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해서 열어두시고 주소줄에 넣어서 표시를 해보시고 이렇게 나타났네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열혈강의라는 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김승연 저자 책 1, 그 다음에 좋은 책, 그 다음에 책 2, 좋은 책 2 이러한 식으로 표시가 되는 제가 지금 원한 대로 지금 다 표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XML이 화면상에 보일 때 XML 글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꾸민 그 형태대로 내용이 표시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이 XML하고 우리가 프로세싱 지시자를 지정을 함에 의하고 스타일 시트를 연결을 시키게 되면 원하는 모양의 화면 구성, 그러니까 뷰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제를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실제 우리가 DTD를 사용하다가 스키마로 넘어간 이유도 어떠한 한계점 때문에 넘어갔었죠. 이러한 스타일 시트와 결합시키는 XML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스타일 시트의 한계라는 부분으로 정의를 해두었는데요. XML로 작성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순서를 바꾸어서 출력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CSS의 한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여기서 작성한 요 타이틀, 오서, 그 다음에 인덱스 이러한 순서로 지금 XML을 작성했잖아요. 근데 오서가 타이틀보다 먼저 나타나게 한다든지 혹은 인덱스가 제일 위에 오게 한다든지 서브 타이틀과 컨텐츠 순서를 바꾼다든지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CSS하고 연결해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 XML 코드의 값을 계산하거나 없는 내용을 추가하지 못한다. 지금 현재 XML에 기재되어 있는 값들 중에 만약에 이 책의 값이 가격이 있었다. 여기에 이거는 프라이스, 가격이 1,000원입니다. 만원입니다. 라고 하는 이 프라이스라는 태그가 있었다라면 이 값에다가 20% 디스카운트 되었고 얘는 8,000원입니다. 라고 하는 값으로 화면상에 표시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CSS하고 연결을 했을 때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요. 엘리먼트 속성으로 사용된 값을 이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여기에 프라이스라는 것을 제가 만원이라고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두었는데 이 프라이스의 속성 값으로 얘는 디스카운트 20% 이렇게 했을 때 요 속성으로 사용된 값과 얘를 곱해갖고 실질적으로 이 책의 가격은 얼마라고 표시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속성으로 사용된 요 값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스타일 시트에는요.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화면에 표시를 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에서 모양만 좀 바꾸어서 표시한다라면 CSS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어떠한 그 값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속성으로 사용된 값을 이용하거나 순서 바꾸거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CSS가 한계를 보이더라. 마치 DTD하고 스키마하고의 관계처럼. 그죠? 그 DTD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스키마가 나왔듯이 이 CSS도 한계점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확장을 해보자. 다시 말하면 스타일 시트를 익스텐시블, 확장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XSL이라는 문서입니다. 자, 이 XSL은 여기에 정의가 나와 있듯이 XML을 프리젠테이션 해주기 위한 포매팅 언어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 XSL을 이용해서 XSLT 트랜스포메이션과 XPath, XSL 패스 랭귀지라는 거와 XSL FO 포매팅 오브젝트라는 것, 요 세 가지를 전부 합쳐서 XSL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SLT는 XML 문서의 구조를 다른 구조로 변환하기 위해서, 지금 뭐 내용을 변경하고 순서 바꾸어 출력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한 거를 변경하기 위해서 XSLT라는 걸 사용하고요. 문서 내부에서 특정 패스를 표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특정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속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값이라든지 어떠한 값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XPath라는 이러한 개념을 이용하고요. XSLFO는 포매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XML을 BXML 문서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요 세 가지를 지원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XSL에 조금 눈을 뜨시게 되면 화면을 XML로 구성되어 있는 요 화면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지금도 우리가 뭐 XSL이나 XML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초급 개발자 입장에서 그냥 그 웹 프로그래밍에 접근할 때는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안 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좀 학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SL 문서의 형식을 보시면 버전은 1.0 뭐 인코딩해서 XML 규칙을 따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선언부에서는 네임스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XSL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 선언을 하시고 버전 기재하시고, 그 다음 XMLNS 네임스페이스는 XSL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는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W3C, 다시 말하면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1999년도에 XSL 트랜스폼이란 이름으로 만들어낸 요 그 스키마 양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자식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내부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XSL의 자식 엘리먼트로 첫 번째는 임포트나 인크루드 혹은 아웃풋, 템플릿, 베리어블, 파람 등의 이제 엘리먼트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나 인크루드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선언된 그 내용물들을 끌어와 쓰는 영역이고요. 아웃풋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출력할 때의 형식 자체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 속성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메소드라는 것은 문서를 해석하는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얘를 XML로 볼 건지, 그 다음 HTML로 볼 건지, 텍스트로 지정을 할 건지, 이제 라는 것을 문서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지정을 할 수 있고요. 다음 버전은 그냥 무조건 1.0으로 지정하셔야 됩니다. 요건 향후에 버전 정보가 또 변경되게 되면 또 공지가 나오겠죠. 다음에 인코딩 방식은 당연히 문서를 표기하는 인코딩 방식이고요. 다음에 omit XML declaration은 그 XML 선언부를 표시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XML을 기재를 했을 때 얘 XML 선언부를 표시를 하고 싶다라면 얘한테 yes를 지정하시면 되겠죠. 다음 스탠드얼론은 include나 import 엘리먼트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이제 yes, no로 결정을 하고, XML을 읽어드릴 때 줄바꿈도 읽어드릴지 여부, 이제 그러한 것들도 yes, no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다음에 이건 조금 전에 적었는 건데 또 나와 있네요. 이건 지워야 되겠네요.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아웃풋에다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태그로 선언을 해서 사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템플릿을 통해서 각 노드를 어떻게 해석할지, 패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각각의 값을 읽어드릴지, 그 다음에 데이터나 템플릿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어떻게 비교하고 어떻게 이제 화면상에 표시를 할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 지금 크게 뭐 중요하다라는 개념보다는 XML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CSS나 스타일 시트의 사용법을 좀 아셔야지 이제 얘네들을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상에서 여러분들 XSL의 태그들을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예시만 하나 작성을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